안녕하세요, 리라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어린 완벽주의자 북 리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고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내가 완벽주의자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은 저도 완벽주의자라서 정말 힘들었고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완벽주의는 무엇이고 왜 생기는 것인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이시고 의학교육학 박사이신 장영주 교수님께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상담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의사가 되기까지 최고의 학력을 갖추어야 하는 과정에서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완벽주의가 일이 아닌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삶이 버겁고 힘들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또 우리 주변에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삶에서도 완벽하기 위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주변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저 역시도 완벽주의를 강요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최근까지 살았고, 또 제가 만나고 있는 다양한 내담자들 역시 나이를 막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완벽주의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완벽주의란 보다 완벽한 상태가 있다고 믿는 신념이고,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좋은 완벽주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추구하지만, 나쁜 완벽주의는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가 높은 기준을 부여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고 부족함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나쁜 완벽주의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불안해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해요. 또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고민하면서 결정하기 힘들어해요. 우리가 농담처럼 선택장애라고 말하는 것도 알고 보면 완벽주의일 가능성이 크죠. 이처럼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유순하고 잘 참는 성격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안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보다 큰 잣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완벽주의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아니에요. 완벽주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환경이 만들어주는 가치관이에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환경은 다름 아닌 부모죠.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 형제, 자매, 또 친구, 그 외 사회적인 분위기 등이 있겠죠. 분명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완벽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결과를 칭찬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의 대화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감정을 느끼고 태도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대화 속에 섞여 있는 감정과 완벽주의적인 부모의 태도에서 완벽주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께서 하신 말씀 중에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하지 못하면 못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고, 그래서 칭찬받을 만큼 잘할 수 없다면 아예 포기하거나 또는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하다가 지쳐서 끝까지 하지 못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완벽주의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되겠죠. 제가 상담을 할 때 아이들과 하는 활동 중에는 만화 같은 경우 낙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답이 없는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예 그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자유화를 그리라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주제를 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요. 풀칠을 꼼꼼하게 한다던가 종이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다 허비하는 등의 모습으로 끝맺음이나 완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죠. 또 아이들의 말 중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결국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기대와는 달리 완성조차 하지 못하거나 하다가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면 금방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주의가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눈치 보고 삶을 힘들게 하는 거라면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저자이신 장영주 교수님께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3단계 극복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1단계는 인지치료입니다.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살펴보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공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 애정과 공감의 욕구는 인정의 욕구하고 연결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욕구인 셈이죠.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할 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첫걸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면 되겠죠? 아이의 존재를 사랑해주고 아이가 해내는 과정을 칭찬해주는 것. 무엇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완벽주의는 벗어날 수 있어요. 2단계는 언어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 말을 바꾸면 생각도 변화된다고 하였는데,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후회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상을 추구하는 완벽히, 제대로, 충분히, 열심히, 잘 등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을 추천했어요. 이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이 표현들은 자제하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3단계는 감정 표현을 훈련하는 겁니다. 감정 표현으로 아이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강조하는 대화법인데, 나를 주어로 해서 표현하는 아이 센텐스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가족이 모두 함께 사용하시면 참 좋겠어요. 엄마는 우리 시연이가 기분이 좋은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다. 또 엄마는 우리 재현이가 즐겁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 같은 감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나는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줘서 행복해 처럼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점차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부모의 모습이에요.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것, 아이가 힘들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큰 배려가 되겠죠. 이번 한 주는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탐험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